근데 이거랑 좀 별개지만 사주팔자도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이게 막 진행되고 그런 건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혹시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 진짜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계학적인 자료를 근거해서 그 사람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는 운이 따르고 운이 안 따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시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게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운명 같은 걸 좀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에 이 나이대가 되면은 뭐가 오고 이 나이대가 되면 뭔가 좀 흉흉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 원리를 도저히 모르겠는 거야. 저는 안 믿거든요, 그런 거를. 저는 점이랑 뭐랄까 그 타로 카드, 점 이런 거 하나도 안 믿어요. 하나도 안 믿다가 어느 날에 아는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진짜 용한 점집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은 약간 사주팔자를 과학처럼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아이 무슨 점은 점이야. 아이 안 봐 했는데 자꾸 보자는 거야, 자꾸. 그래서 진짜 너무 용하대. 여기 진짜 장난 아니래.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갑시다 해가지고 갔어요. 성수동에 있는 점집이었는데 되게 허름하고 되게 좁아요, 되게. 그리고 뭐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간에 복채를 내고 점을 봤어요. 봤는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도 이성 친구가 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혹시 이성 운이 어떻게 되는지 좀 여쭤봤어요. 이게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잖아. 내 애인은 어디에 있을까, 과연 태어나긴 했을까, 막 이런 거. 그래서 물어봤더니 여우 같은 애가 있다는 거야. 근데 여우 같은 여자는 고사하고 제 근처에 여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전 여사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없었어. 그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있대. 아주 가까운 근시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아니, 여자를 내가 마주치면서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내가 좀 어느 정도 내 주변에 좀 여우 같은 사람이 누가 있지 이러면서 좀 보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없었어요, 여자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뭐 그렇다니까 재밌었다 이러고 재밌는 경험했다 이러고 그날 형이랑 같이 미술관에 전시를 보러 갔어요. 전시회를. 거기서 번호 따였어요. 거기서. 근데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여우 같은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 마음 가지고 이제 불장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맞았던 거지, 그 점이. 근데 당일날에 그 당일날에 있는 일을 맞춘 거야. 좀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좀 돌이켜보면은 좀 맞아. 그래서 그 말고 다른 것들도 좀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나이 30 돼서 돌이켜보니까 맞는 거야. 성우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뭐였는지 말씀드릴까요, 지금? 30살 전까지는 노력을 크게 하지 않아도 성우 관련되어 있는 걸로 잘 될 그런 거래요. 근데 29이 넘어가면 너가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절대 따라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점을 봤을 때 제 나이가 26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먼 미래니까 그 당시에는 믿지 않았지.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맞는 말이야. 왜냐면은 제가 한 3년 전에는 방송국 공채를 다 붙었거든요. 근데 뭐랄까 딱히 크게까지 남들이 하는 만큼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잘 됐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리고 29살이 됐을 때는 다 떨어졌어. 그 해에 있던 방송국 시험을.
올해 초에 있던 거 빼면은 다 떨어진 거거든요, 제가. 이전에 다른 방송국들을 다 붙고 최종까지 갔었고 했던 거에 비해서 1차도 떨어지고 하는 게 너무 낙차가 크잖아, 그게. 근데 그 사이클이 좀 맞아요. 그분이 말씀하신 사이클이랑. 그렇고 또 그분이 말씀하신 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사주에 마이크가 있다. 사주에 마이크가 있다는 거예요. 마이크가 있는 사주는 뭘까요, 도대체? 사람들 앞에서 뭔가 말을 할 그런 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미 유튜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근데 그분이 유튜브 한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유튜브를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를 해. 뭐가 됐든 간에 유튜브를 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은 말을 이렇게 많이 하고 화려하게 해서 잘 되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당신은 하나를 말해도 고급지고 천천히 상대방을 되게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걸로 먹고 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얼핏 생각해보면 다 맞아, 그 말이. 여러분들이 제 방송 보는 이유가 말이 현란하게 재밌어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듣기 편안하고 그러니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맞아, 결국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가야겠는데요? 내년에 신년 되면은 신년맞이 한 번 더 가봐야겠다. 채팅창에 지금 많은 무수한 요청들이 있습니다. 그 집이 어디냐. 저도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위치는 좀 기억이 나거든요. 되게 좁은 믿기지 않는 곳에 있는 그런 점집이었어요. 사람이 앉으면은 요 정도 거리밖에 없어. 그냥 그 너비 폭이 되게 좁았어요. 근데 그런데 점집이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곳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점 얘기가 나와서 또 하는 말인데 제가 그때 한번 점집을 그렇게 가서 보고 그 다음 연도인가에 신년맞이 점을 한 번 더 봤어요. 거기 말고 딴 데 가서. 저희 동네가 유명한 점집이 많아요. 그 재랭이 고개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가 점집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점촌이라고 하죠, 보통 그런 데를. 근데 그 중에도 되게 유명한 용 한 분이 있다는 거야. 전 점을 진짜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좀 그때 당시에 회사 일 관련해서 좀 답답한 일이 있어가지고 찾아가게 됐는데 점쟁이 분께서 사주에 서명을 3번을 아주 중대한 서명을 최근에 할 거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서명을 할 일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신 거야.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일이 뭐가 좀 잘못돼서 어머니가 사직서를 쓰게 됐어요. 결국은 서명을 해야 되잖아,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된 거지. 그리고 다른 곳으로 다시 취직을 하게 됐어요. 취직하면서 한 번 더 서명을 쓰게 될 거 아닙니까? 그 2번 쓴 거죠. 나머지 한 번은 저희가 이사를 하게 됐어요. 지금 살고 있는 이 곳으로. 그전에는 저희가 다른 아파트에 살았는데 거기는 이제 뭐 주공 같은 아파트 있죠. 그냥 되게 저희 집이 되게 잘 사는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도 뭐 잘 사는 집은 아니지만 그런 데 살고 있다가 이사를 가게 됐어. 근데 그 이사한 곳이 처음에 계약했을 때보다 집값이 2배가 넘게 올랐어. 그러니까 중대한 서명을 3번을 한 거죠. 그 시즌에 딱 맞춰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청 믿게 된 거지, 그 점집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횟수까지 딱딱딱 맞출 수가 있냐, 이 중대한 서명이라는 거를 저한테 소개를 해준 거예요. 여기가 되게 용하더라. 근데 저희 집안이 다 점을 믿는 집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번 가봐 해가지고 저도 가게 됐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허리가 안 좋지? 그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데 점집 들어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허리가 안 좋지?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허리 추간판 탈출 의증이 있어요. 허리 디스크라고 하죠, 보통. 디스크가 거의 오기 전인 거지. 군대에서 좀 많이 혹사하다가 디스크 같은 게 좀 와가지고 그랬어. 근데 맞추신 거죠. 들어가자마자 앉으면서 그냥. 그리고 이제 점을 본격적으로 보게 됐는데, 야, 진짜로 포스가 있어요. 진짜로. 진짜. 그 여성분이었거든요. 보통 이제 점 같은 거를 여성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약간 겨울이었어요. 좀 눈이 좀 와 있는 상태였고, 약간 단층, 옛날 약간 가정집 같은 그런 느낌의 단독주택인데 점집도 같이 하는 곳이었어요. 담배를 한 대 태우시는 거예요. 얇은 담배를. 근데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냄새가 나야 되잖아. 담배 냄새가 안 나더라. 그분이 피시는 거는. 근데 그게 뭐 금연초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담배예요. 편의점에서 파는 담배거든요. 담배 냄새가 안 났어. 근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점 내용을 이제 봤는데, 전에 제가 성수동에서 봤다는 그 점집이랑 여기서 하는 말이 거의 똑같았어. 그 흐름이 너무 똑같았어. 근데 전 항상 점집에 가면 좀 묻고 싶은 게 그거 있잖아. 우리가 좀 미디어에서 익히 아는, 옛날에 어렸을 때 집 근처에 사과나무 있었지? 막 이렇게 맞추는 거가 저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점집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맞출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전혀 안 맞추시더라고.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큰 의미가 없대. 그거 맞추는 거는. 과거에 대해서 맞추는 건 큰 의미가 없대. 그 애당초에 그런 건 되게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아주 큰 사건들은 명확하게 떠오르지만 그게 아닌 것들은 선명하게 안 떠오르기 때문에 맞출 의미가 딱히 없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미래에 있는 것들을 맞추는 게 차라리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에 성수동에서 봤던 얘기랑 거의 유사한 얘기였고, 지금 돌이켜보면은 다 맞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원하면은 복채를 더 내고 저를 이제 기도를 해주시겠다. 촛불을 켜야 된다 한번, 이런 식의 말씀을 또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촛불까지 켜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이 약간 뭐랄까 절박하고 하면은 그런 거에 기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슈퍼내추럴한 그런 거에다가 나도 힘을 좀 빌어보고 싶잖아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래서 누군가는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많은 돈을 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전 지금도 점을 믿진 않아요.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를 믿진 않습니다. 너무 결정론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런 거는. 근데 이제 이유는 알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가고 타로 카드를 보는 이유들을 좀 알겠더라고요. 진짜 한 치 앞길도 모르는 인생길인데 나도 내 인생을 잘 모르겠고 나도 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우리네 인생인데, 어떤 사람이 너는 앞으로 이럴 거고 이럴 거야 라고 딱 정해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야. 그죠? 아니 누가 내 인생이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고 다 해주니까 너무 편하잖아.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이 시기에 있을 거야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시기가 돼서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냥 유순하게 넘어가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맞아, 원래 그분이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어 라고 말을 했으니까 되게 그냥 무던하게 넘어가게 되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점을 좀 믿고 하는 거가 공감은 됐어요. 신뢰까지는 아니지만 공감은 됐어요. 그 당시에도 제가 그 투니버스의 시험을 보고 있을 때였거든요. 1차 시험을
합격해서 2차 시험을 보고 있는 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떨어질 거야 라고 하셨어요. 떨어졌습니다. 거기까지 맞았다는 거. 거기까지 맞췄다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발 알려줘. 제발 제발 점집 정보 좀요 이러면서 계속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안 알려줄 거임. 나만의 비밀임. 근데 그분은 제가 용하다고 하신 분 있죠. 그분은 약간 신뢰가 더 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저희 지역에서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점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 점집에. 변호사도 오고 뭐 요리사도 오고 누구도 오고 다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연결을 해주는 거야. 자기한테 아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제로 뭔가 고민을 들고 오면은 들어주고 사주팔자도 봐주고 점도 쳐주지만 현실적인 조언도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연결까지 해주는 거야. 이러니까 믿음이 안 가요? 해결책을 직접적으로 제시까지 해주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 이거는 약간 좀 소재 같은데? 그죠? 이거 약간 드라마 소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 갖다 쓰면 안 됩니다. 갖다 쓸 거면 허락 받고 쓰세요. 약간 실제로 해결해주는 점쟁이 같은 느낌인 거지. 여튼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여기까지 얘기가 왔는데 이 정도는 해야 토크 유튜버죠? 뇌절에 뇌절까지 이어야지. 하여튼간에 그런 이야기가 생각이 좀 나네요. 그래서 저는 과학을 맹신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가끔 떠올리면은 자꾸 점 같은 것들도 좀 믿게 되기도 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로어였다. 그리고 저의 경험담이었다. 다음 이야기도 읽어볼게요.